자, 오늘 우리 한국 증시는 진짜 현기증이 날 정도로 하루 종일 널뛰기를 막 하다가 결국 해피엔딩으로 소폭이라도 그래도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이 와중에 개인들이 또 그 널뛰기의 완충작용을 도맡아 하면서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을 온몸으로 받아냈습니다. 근데 뭐 예탁금 70조의 거의 뭐 침대 매트리스급의 그 두께가 버티고 있다 보니까 이 정도 충격은 전혀 뭐 부담스럽지가 않았고요. 대신에 이제 외국인들은 지난주에 이어서 또 삼성전자를 지렛대 삼아가지고 코스피 지수를 조련하는 이런 작업을 오늘도 개장 초반부터 지속했는데 거기다 이제 오늘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을 미리 발표한 LG전자 영업이익이 그 트럼프 관세랑 환율 때문에 반토막이 난 것 때문에 결국 삼성전자도 오후에는 같이 알아 누워버렸습니다. 이거는 뭐 어제 내일뉴스 라이브에서 미리 전해드렸던 시나리오 그대로니까 적어도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서는 그나마 좀 당황하신 분들이 안 계셨을 걸로 보고, 자, 그 대신 이제 오늘 개인들이 아우 저 삼성전자 저런 저질 체력 뭐 하루 이틀 보냐, 그럼 우리는 되는 놈으로 민다 그래가지고 코스피 시총 2위인 SK하이닉스랑 9위 두산 에너빌리티를 오후 들어서 강력하게 들어올리면서 결국 코스피도 상승 마감을 하는데 큰 보탬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도 뭐 어제 내일뉴스에서 미리 전해드렸던 게 그 미국 BBB 법안 수정안이 하원에서도 결국 통과가 됐는데, 여기 이제 최대 수혜는 미국의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하는 넥스테라 에너지다. 이게 그 소리였죠. 자, 그래서 이제 바로 내일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둔 삼성전자, 그리고 이제 오늘 비록 뭐 보합 마감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까 개장 초반에 마이너스 2%까지 갔다가 그래도 그거 다 만회해서 이제 들어올린 SK 하이닉스, 요 두 K 반도체 대장주 관련해서는 이따가 외국계 리포트 시간에 자세하게 살펴보겠고, 그래서 하여튼 지난 금요일에 코스피 코스닥 둘 다 2% 급락한 이후로 오늘 뭐 기술적인 반등이라도 좀 시원하게 나오기를 기대했던 분들은 조금 실망하셨을 수도 있는데, 일단 내일까지는 우리가 경계감을 좀 유지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지금 평화로운 독립기념일 연휴를 보내고 있지만 그놈의 트럼프발 관세 유예 종료 시한이 내일까지이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가 각 나라별로 편지를 발송한다고, 또 정말 처음 보는 형태의 뭐 편지 가스라이팅을 지금 예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발 행운의 편지가 과연 우리한테도 배달이 되는지, 그 아시죠? 행운의 편지라는 게 이 편지는 뭐 영국에서부터 시작돼가지고 이걸 몇 명한테 보내지 않으면 뭐 당신 죽는다 뭐 이런 건데, 이번 트럼프 행운의 편지는 거기 관세가 떡하니 적혀 있어가지고 이 편지를 받고 그 관세를 내지 않으면 죽는다 뭐 이런 내용인데, 이게 빠르면 내일 새벽에 그야말로 이제 새벽 배송으로 우리한테 도착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관세율이 제일 중요하겠고, 그 다음은 여기에 대한 그 환율의 반응을 보시면 되겠는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번 썸머랠리 연장전의 수명을 결정할 그 임계점은 바로 원달러 환율 1,400원 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보셨지만 환율이 조금 올라가면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조금 타격을 받는다고 해도, 하여간 우리 한국 증시는 환율 1,400원만 안 깨고 올라가면 그 안에서는 얼마든지 개인들이 예탁금 70조 가지고 무한 방어가 가능한 상황이라는 거죠. 대신에 오늘 나온 LG전자 실적에서 그놈의 트럼프 관세랑 환율 하락에 따른 환차손, 이거는 당장 내일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이번 2분기 실적 시즌 거의 모든 국내 기업들, 특히 이제 수출주들한테 공통적으로 해당될 수밖에 없는 어떤 불행의 예고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뭐 LG전자처럼 가전이 아니더라도 K방산이든 조선이든 뭐 자동차든 하여간 어떤 품목을 세계 어떤 나라로 수출하든지 그 결제 대금은 무조건 달러로 받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올해 본격적으로 찾아온 그 원달러 환율의 약세, 하락, 그러니까 이제 원화 강세는 일단 외국인 수급에 있어서는 효자 노릇을 했지만 우리처럼 수출 중심 경제 구조인 나라에서는 그만큼 환율에서 디스카운트가 이제 들어간다는 거죠. 이거는 마치 이제 농촌에서 야 올해 농사 풍년이라고 막 쌀 농사 잘 됐다고 처음엔 좋아했다가 이게 우리 집뿐만 아니라 다른 집도 다 풍년이라서 결국 쌀값이 떨어지니까 오히려 손해를 보는 그런 상황하고 이제 비슷한 건데, 그래서 이제 LG전자 2분기 실적에서 매출은 LG전자 공장이 위치한 중국, 인도, 멕시코 이런 데가 전부 트럼프 관세 영향권에 들어가면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4% 하락, 그리고 그 매출과 환율 양쪽에서 터진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6.6% 감소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진짜 영업이익이 반토막이 났다는 거죠. 그렇게 결국 매출하고 영업이익 둘 다 예상치에 미달한 결과를 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항상 이 실적이라는 게 뭐 과거지사다 보니까 그 지난 분기 결과에 대해서 만약에 안 좋게 나오더라도 이게 이제 바닥이다, 그건 이제 지나갔으니까 그야말로 과거지사니까 앞으로는 좋아질 일만 남았다, 이런 식으로 평가가 나오면 그래도 굳이 이제 수치가 안 좋더라도, 수치가 수치스럽게 나와도 악재로 평가하지 않는 때도 있는데, 그럼에도 이제 트럼프 관세는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 2분기에 90일간 유예였다가 이제 내일 모레 중으로 원래 관세로 복귀를 하든가 아니면 그놈의 반미연대 국가라고 만약에 누명을 뒤집어 쓸 경우에는 최악의 70%까지 관세를 두드려 맞을 수 있다 보니까 이제 이게 다가 아니다. 고비는 넘겼다. 이렇게 볼 수가 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LG전자 3.7%, 삼성전자 2.4% 이렇게 이제 급락이 나왔는데 이게 바로 그놈의 트럼프발 관세 음보살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그야말로 실성한 것 같은 반응이었다는 거죠. 이제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저까지 드립이 좀 미쳐버리는 것 같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평화로운 미국 독립기념일 연휴 상황을 잠시 체크해 드릴 텐데 우선 오늘 우리 장중에 찌라시가 하나 돌았는데 바로 일론 머스크가 대주주인 그 트위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을 삭제해 버렸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거 예전에도 한번 이런 일이 있었다가 그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하면서 계정을 이제 다시 복구를 해 줬는데 근데 지금 둘이 또 사이가 안 좋다 보니까 이런 찌라시가 이제 갑자기 오늘 나왔어요. 근데 제가 직접 확인 결과 이거는 사실 무근이다. 그래서 여전히 트럼프 트위터 계정은 살아 있습니다. 거기다가 일론 머스크랑 트럼프는 아직도 서로를 팔로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많이 흔히 얘기하는 언팔로우, 이제 팔로우를 끊어버리면 그때는 좀 심각할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아직까지는 그냥 뭐 여러 가지 노이즈 내지는 찌라시 이런 것들을 트럼프든 일론 머스크든 양쪽 다 뭔가 좀 즐기는 그런 분위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미국 독립기념일 연휴 앞두고 그 신당 창당에 대해서 이제 참여 의사를 분명히 밝혔던 일론 머스크는 오늘 우리 장중에 이제 현재는 일요일 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트위터에다가 진짜 끊임없이 뭐 게임 영상도 올렸다가 뭐 트럼프를 욕하는 그런 사람들 트윗 내용을 리트윗하기도 하고 또 그러니까 진짜로 정치권에 본격 데뷔를 하려는 사람처럼 이제 SNS 활동을 진짜 활발하게 펼쳤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 현지는 물론이고 국내 서학개미 분들이 미국 주식에서 비중 1위 종목이 테슬라다 보니까 그러니까 한미 주주분들이 동병상련격으로다가 이 테슬라 주가에 대해서 지금 염려가 큰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제 어제 라이브 때 제가 현대 정주영 회장의 그 신당 창당하고 대선 출마 관련해서 결국 결과가 비극이었다. 아들 한 명 잃어버렸고 금강산 사업은 박살났고 또 세무조사 받아가지고 그 현대그룹 대표로 정주영 회장이 깜빵 가기 직전까지 내몰렸었다고 이제 그걸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일단 월가 쪽은 뭐 웨드부신 모간을 비롯해서 일론 머스크의 정치 대비가 테슬라에는 불확실성 확대라는 그런 악재가 분명하다. 테슬라 주가 이제 떨어질 수 있다. 이거는 뭐 그 일론 머스크가 창당하려면 정치 자금이 필요하니까 돈 마련하려고 테슬라 주식을 파는 시나리오에서부터 앞에 말씀드린 대로 현대처럼 뭐 혹시라도 이제 정치 데뷔를 해서 잘 되면 다행인데 만약에 잘 못 되면 정치적 보복을 당할 가능성이 이제 포함되는 거죠. 근데 이제 워싱턴에서는 테슬라 CEO가 정계 진출한다고 해서 장기적으로 테슬라라는 브랜드 가치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대신에 그 일론 머스크가 진짜 끝까지 가지는 말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 대선 출마까지는 가지 말고 중간에 그냥 적당한 선에서 접는 게 최선의 시나리오다. 이런 시각이 이제 대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원래 우리 한국 정치의 문제점이 항상 뭐 양당 정치라고는 하지만 미국의 경우는 그게 더 심해가지고 더더욱 그 대한정당 혹은 제3지대 이런 독립정당에 성공했던 사례가 아예 없었던 정치 환경인데 그래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최초로 성공을 할지 아니면 역시 그 미국 정치사에서 또 한 번의 실패한 대한정당 중에 하나로 기록을 될지 이거는 아직 알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일론 머스크가 신당 창당하면서 여기 갖다 붙일 인프라는 사실상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까지의 뭐 그 기존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의 뭐 통일에 대한 뭐 이런 거뿐만 아니라 뭐 테슬라 아니더라도 일론 머스크가 하는 사업만 지금 그 사람 뇌에다가 칩을 심어가지고 양방향으로 통신하는 뉴럴링크 있죠. 그 다음에 우주선 재활용 프로그램으로 화성까지 가겠다는 스페이스X 있죠. 그 다음에 위성통신으로 전 세계 연결하는 그 스타링크 있죠. 그 다음에 또 진공관 안에서 초음속으로 달리는 그 열차 하이퍼루프 거기다 이제 고령화 사회를 겨냥한 반려 로봇으로 떠오른 옵티머스 그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하여간 이런 것들을 일론 머스크가 내가 국책 사업으로 밀어주겠다. 그렇게 이제 공약 비슷하게 활용을 할 경우에 이거는 돈이 따라붙고 대세가 되고 그럼 이제 미디어를 움직이고 그러면서 결국 표도 따라올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패러다임이 형성되는 거죠. 거기다 이제 오늘은 일론 머스크가 그 독립기념일 연휴 마지막 날에도 거의 밤새도록 트위터를 하면서 이제 거기 어떤 사람이 그 신당 이름이 지금 아메리카당인데 여기서 비트코인을 인브레이스 그러니까 껴안는다는 뜻인데 혹시 그 아메리카당에서 비트코인을 수용할 수 있냐고 질문했더니 일론 머스크가 나는 이거 피아트 그러니까 법정 화폐에는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스다.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을 그 신당에서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사실 일론 머스크도 뭐 사업가다 보니까 절대 헛돈을 쓸 사람이 아니고요. 그럼 이제 본인도 그 미국 정치 환경에서 대한정당, 독립정당의 결과가 지금까지 어땠는지를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앞에 말씀드린 현대 정주영 회장이 통일국민당으로 대선 출마해가지고
당시에 17% 이제 득표를 했고, 근데 이제 이것도 평행이론인지 하여간 그 미국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로스 페로라는 그 텍사스 출신 재벌이 92년도 그때 이제 대선 출마했는데 당시 득표율이 18%로 정주영 회장하고 거의 비슷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례를 이제 일론 머스크도 모를 리가 없단 말이죠. 그럼에도 지금 워싱턴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노리는 거는 이제 정치 성향은 중도에 가까우면서도 AI, 로봇, IT 이런 쪽에 좀 친화적이고 또 그러면서도 PC주의로부터 독립을 원하는 그런 계층이라는 건데 이런 잠재 지지층이 과연 얼마나 있을지가 관건이다. 근데 이제 일론 머스크의 주장은 미국 유권자 중에서 중도가 사실상 80% 정도라고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다가 앞에 말한 필터로다가 AI에 친화적이고 뭐 PC주의를 벗어나고 싶고 이런 사람 식으로 거르고 하면은 결국 몇 퍼센트가 남겠냐 이거죠. 대신에 그 일론 머스크가 가진 팬덤, 이걸로 이제 팬덤 정치가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는 좀 긍정적인 요소인 거는 분명하죠.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는 제 뇌피셜인데, 만약에 일론 머스크가 어떤 친중의 코드를 본인 정치에 활용을 한다. 그래서 지난 LA 폭동 때도 중국계 사업가가 자금을 대는 어떤 시민단체가 그 불법 미민자 체포 반대 시위를 주도했다는 FBI 측의 어떤 조사 중이라는 코멘트도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하고 이제 한동안 가깝게 지내는 동안에도 요거 하나만큼 진짜 정색을 하고 사수를 했던 게 바로 테슬라 중국 시장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심지어 그 애플도 이제 생산 기지를 중국 폭스콘에서 인도 쪽으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했는데도 그 일론 머스크는 그 중국 전기차 시장만큼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이제 고수해왔고, 거기다 항상 그 테슬라 주가가 중국 판매량 발표 때마다 역시 제일 강력한 재료로 이제 주가가 반응을 해왔단 말이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만약에 일론 머스크가 미국 서부 쪽에서 친중 반 트럼프 세력을 흡수해가지고 본인의 정치적 기반으로 삼는다, 이거는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물론 그럼 이제 민주당에서 오히려 그 일론 머스크가 자기네 표 뺏어간다고 오히려 트럼프보다 민주당이 더 살벌하게 이제 견제에 들어가겠지만, 그럼에도 일론 머스크가 이제 사업가의 마인드로 보면은 어디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지는 분명히 알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당연히 그 서부 지역에서 전통 민주당 텃밭을 공략하고 싶은 게 당연하겠죠. 자, 근데 이제 또 트럼프는 마침 오늘 그 브릭스 연합을 딱 찍어서 이거는 한마디로 안티 아메리카 팔레시즈, 그러니까 반미 정책 그룹이라고. 그래서 이 브릭스에 동조하는 모든 국가들까지 10% 추가 관세를 때려 맞을 각오를 해라.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예외가 없을 것이고 만관부, 그러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림, 이렇게 이제 본인 트루스 소셜에다가 마치 누구 들으라는 듯이 이제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아시다시피 브릭스가 브라질, 러시아, 인도, 차이나 그리고 마지막 S는 사우스 아프리카, 즉 남아공이란 말이죠. 그럼 이제 우선 여기서 그 일론 머스크랑 교집합이 바로 차이나, 그리고 또 일론 머스크가 새로 공장을 짓겠다고 한 인도, 그래서 이제 모디 총리하고 이제 회담까지 했죠. 거기다 또 원래 일론 머스크가 이제 출생지가 남아공이니까 결국 그 브릭스 5개 국가 중에서 3개나 연관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약간 이 그 두 인간은 트럼프하고 일론 머스크 둘 다 독립기념일 연휴고 뭐고 하여튼 잠깐 그 당일날 저녁에 불꽃놀이 잠깐 구경하고 나서는 그 이후로 계속 SNS 질만 하다가 연휴를 다 보냈다 이거예요. 진짜 독립기념일에 그 저희 집이 용산이다 보니까 용산 미군기지 이제 평택으로 완전히 다 이전하기 전에 용산 기지에서 불꽃놀이 엄청 화려하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담 넘어서 진짜 구경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하여튼 근데 만약에 이게 일론 머스크뿐만 아니라 그 브릭스에 대한 이제 주변국 경고가 우리 대한민국에도 은근슬쩍 트럼프가 경고성 메시지를 낸 거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는 일단 그 브릭스 5개 국가 중에서 중국 영향권은 뭐 말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러시아의 경우는 바로 위에 북한은 러시아하고 군사동맹 맺었고, 우리는 또 오리온 초코파이를 비롯해서 약간 교역을 쭉 해왔고, 그 다음에 이제 인도의 경우는 일론 머스크랑 마찬가지로 국내 자동차 기업들, 뭐 현대차, 기아 이미 진출해서 현대차는 거기 인도 증시에 상장까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LG전자도 곧 인도 증시 상장을 또 앞두고 있잖아요.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런던 고라니의 내일 뉴스 미리 보기. 런던 고라니의 내일 뉴스 미리 보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런하 반갑습니다. 와, 오늘 낮에 진짜 누가 그 거대한 헤어 드라이기를 내 앞에 틀어놨는 줄 알았는데, 아까 한강 고수부지에 바람 쐬러 나갔는데 그 후덥지근한 바람이 정말 온몸을 막 불어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내일은 36도, 그리고 내일 모레는 낮 최고 기온이 37도 예보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찜통더위라고 표현하는데, 아니 진짜 37도 정도면 웬만한 감자 고구마 같은 거 진짜로 삶아지지 않나요? 하여튼 우리 구독자님들은 이제 온열 질환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좀 주의하시길 부탁드리고요. 제가 사실 지난 주말에만 상가집 2군데나 이제 문상 다녀왔는데, 특히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돼요.
뭐 솔직히 이제 추운 거는 사람이 딱 피부로 느껴지니까 곧바로 막 옷을 껴입든가 약간 대비를 하는데 더운 거는 그냥 뭐 참으면 되겠지 이렇게 버티다가 연세 드신 분들은 진짜로 좀 큰일이 날 수도 있어요. 하여간 그래서 이제 돈이고 뭐고 건강이 최고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번에 좀 살을 빼보니까 확실히 좀 느끼는 게 덜 더운 것 같아요. 제가 그 2살 때 15kg, 그때부터 이제 소화 비만으로 시작해서 최근까지 BMI 부자로 살아왔던 그 반평생인데 이번에 진짜 난생 처음으로 표준 체중을 제가 만들어 놓고 보니까 진짜로 예년에 비해서 같은 33도라도 좀 덜 덥더라고요. 그리고 땀도 좀 적게 나는 것 같고요. 자, 오늘 우리 한국 증시는 날씨처럼 이제 과열됐는지 뭐 앞에 말씀드린 대로 널뛰기 장세의 어떤 진수를 보여줬던 하루였는데 그 와중에 널뛰기 하다가 아예 널에서 떨어져가지고 땅바닥에 철포덕 엎어져 버린 섹터는 바로 2차 전지였습니다. 일단 앞에 전해드린 전기차 대장주 테슬라에 대한 각종 노이즈가 있고 또 오늘 사실 2차 전지 대장주 LG 에너지 솔루션도 실적이 아까 나왔는데 여기서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52% 급등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IRA 보조금을 빼고도 지난 2분기에는 흑자를 냈던 걸로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에코프로는 3.5% 하락, 에코프로 BM은 3.65%,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는 4.4% 각각 이제 마이너스를 심하게 찍어버렸는데, 그래서 참 지난 주말에 그 KBS 추적 60분에서 그야말로 추적 비 내린 배터리 신세가 된 그 금양에 대해서 특집이 방영되는데, 근데 사실 금양보다 에코프로에 물린 분들이 훨씬 더 많고요. 또 이 둘 다에 물린 분들도 뭐 사실 만만치 않은데, 저는 그래서 이번에 전 국민 소비 쿠폰도 이런 에코프로 금양 주주분들한테는 전혀 소비 진작 효과가 없을 거라는 게 진짜 저는 화가 난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분들은 지금 정부에서 25만 원이든 35만 원이든 아무리 나눠줘봤자 이거는 이제 세 발에 피고 이걸 어떻게든지 그냥 생활비에 보전하려고들이 절대로 이만큼 소비를 더 늘려서 그야말로 소비 진작에 보탤 그런 형편이 못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추적 60분에 나온 대로 그런 가정 파괴범에 준하는 그런 주식 장사치들을 제대로 때려잡는 게 진정한 경기 부양이고 소비 진작이고 또 자영업자분들 도와주는 길이라는 겁니다. 고라니. 하여간 그래서 제 유튜브 댓글에도 보면은 참 정말 아이디를 누구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저한테 정치 얘기 좀 그만해라. 또 일본 편드냐 매국노냐 이렇게 댓글 쓰신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그분의 이제 그 아이디를 클릭하면 그분이 이제 제 채널에 과거에 쓴 댓글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과거에는 또 2차 전지가 한국 경제의 미래인데 왜 안 좋게 말하냐. 너 같은 뭐 공매도 카르텔이 악담을 해도 빅뱅 폭발은 반드시 온다. 그다음에 이제 금양은 이제 진짜 바닥이라고. 그게 이제 작년 12월 달에 쓴 글이고. 그다음에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ESS에 집중하면 되니까 트럼프 보조금하고 상관이 없다. 괜찮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삼천당은 곧 일라일리랑 협업 발표하면 무조건 100만 원 간다고. 이거는 또 올 초에 쓴 댓글이고. 하여간 도대체 몇 개의 그 안 좋은 교집합을 갖고 있는 건지 이분은 정말 이 댓글들이 다 진짜라고 가정했을 때 지금 완전히 현생이 엉망진창이 됐을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아니 주식을 사도 어떻게 진짜 그렇게 골라서 하기도 힘들겠어. 그 이유가 뭐냐. 바로 그 경제연구소 같은 그런 마바라 단체에서 약을 파는 걸 받아 먹다가 지금 거의 지금 하여간 그래서 이제 일단 국내 2차 전지 신도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테슬라가 잘 돼야 글로벌 전기차 업황이 그다음에 캐즘인지 뭔지 거기서 벗어나서 이제 마침내 빅뱅 폭발이 나올 거라는 그 상상 임신이라도 이제 유지가 될 수 있는데 근데 빅뱅 폭발이 만약에 한 10년 후에 온다고 해도 결국 그 과실은 LFP가 다 따먹을 공산이 점점 커지는데 당장 테슬라가 그 네바다주에다가 전기차 10만 대 분량의 LFP 공장 착공 들어가는데 여기 이제 양극재는 LNF 걸 쓴다고 했고 그다음 이제 내년에는 그 테슬라가 파나소닉하고 합작해서 여기는 전기차 100만 대 분량의 NCM 배터리 공장이 드디어 완공이 됐는데 여기 음극재랑 양극재는 둘 다 또 자체 생산을 한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내재화죠. 그럼 도대체 여기 어디에 에코프로 양극재랑 하여간 그 에코프로 그룹주들 배터리 소재가 끼어들 틈이 있겠습니까? 그 틈이 진짜 없는 게 캐즘이야. 고라니. 자,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로 넘어가서 앞에 예고해드렸던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모간 스탠리가 이따 결론을 뭐라고 내려는지는 몰라도 일단 시작은 HBM 관련주로 삼성전자의 후발주자로서의 위상이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SK 하이닉스가 매력이 있다고. 근데 메모리 사이클에서는 현재 좋냐 나쁘냐 보다는 개선 혹은 둔화 이런 어떤 방향성이 더 중요한데 이 중에서 DDR4의 경우는 3분기까지는 유통가 기준으로 추가 상승 여지가 존재하지만 4분기부터는 DDR5보다 높은 마진으로 인해서 생산 감축의 요인이 사라지고 가격 조정이 예상된다. 그 다음에 DDR5의 경우는 소비자 수요 둔화로 4분기부터 약세 전환 가능성이 있는데 그럼에도 AI 데이터 센터 수요는 2026년까지 견조하게 유지될 전망이라고.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의 캐시카우인 HBM의 경우는 일단 올 하반기까지는 강력한 수요를 유지하겠지만 이제 삼성전자의 시장 재진입 시점이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거기다가 HBM4는 제조 원가가 높은 반면에 가격 프리미엄은 낮아 보인다.
그래서 내년 2026년부터는 프리미엄 축소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투자이건 이퀄 웨이, 즉 중립에다가 목표가는 25만 원으로 콜했습니다. 아니 지난 금요일에 3% 빠졌고 오늘 겨우 이제 2분으로 지켜가지고 27만 원 턱걸이인데 목표가라고 내놓은 게 25만 원이네요. 근데 이거를 뭐 역시 모간 스탠리예요. 일본계 미쓰비시 UFJ가 대주주인 모간 스탠리라고 까기에는 요즘 외국계 리포터 대부분이 이런 식인데 일단 칭찬을 막 한 다음에 꼭 목표가를 지금 현재가보다 낮게 불러요. 이러니 지금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 추가 상승에 일단은 베팅하기 부담스럽다는 그런 진단이 나올 수밖에 없죠. 자, 이어서 내일 바로 2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하던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골드만삭스가 올해 2025년부터 내년 그리고 내후년 2027년까지 EPS 즉 주당 순이익 전망치를 소폭 하향을 했지만 그럼에도 투자 의견은 매수에다가 삼성전자 목표가의 경우는 74,000원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는 61,000원을 12개월 목표가로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소중한 분들께 이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 안방으로 직접 해달갑니다. 자, 내일은 이제 화요일이자 그 트럼프의 행운의 편지가 도착하는 7월 8일. 그래서 이제 날은 또 미친 듯이 덥지만 몸은 또 한기가 느껴지는 그런 하루가 이제 예상되는데 이럴 때 이제 감기 걸리기 딱 쉽죠. 증시도 마찬가지. 그래서 일단 내일 화요일 한국 증시는 뚜렷한 호재가 하나 대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바로 내일 그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여기서 그 상법 개정안을 의결한 다음에 대통령이 이제 재가를 하면 그 즉시 상법 개정안이 효력을 갖게 됩니다. 아직 여러 이제 디테일한 것들이 남아있고, 그게 어제 설명드렸던 뭐 집중 투표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인데, 일단 즉시 시행으로 현 정부가 이제 미리부터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시작부터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공청회 등을 거쳐가지고 여론 수렴, 그 다음에 시행령 개정, 이런 식으로 이제 후속타를 준비하겠다는 의지죠. 그 다음에 내일 화요일 정부 일정 중에서 저는 요걸 이제 주목하는데, 바로 에너지 슈퍼위크. 이걸 정부가 이제 개최하는데, 당연히 주인공은 신재생 에너지. 그 다음에 내일 증시 일정은 개장 전에 보통 한 8시 30분쯤 나오는데, 삼성전자 잠정 실적 2분기 내일 발표가 예정돼 있고, 여기서 이제 앞에 말한 그 트럼프 관세랑 환차손이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내일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 베트남 두산 비나 매각 추진 보도에 대한 기한이고, 그 다음 내일 구글이 클라우드데이 2025 서울 행사를 코엑스에서 개최합니다. 그 다음 내일 이제 트럼프가 행운의 편지를 보내든가 말든가 하여간 내일 같은 날도 수요 예측 2개, 공모청약 1개 이렇게 예정되어 있는데, 먼저 LS 스펙 1호는 공모청약이고, 다음 NRB하고 프로티나 이렇게 2개 기업은 내일부터 수요 예측에 돌입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정말 무더위와 싸우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최대한 시원한 소식을 좀 들고 여러분들 앞에 대령하겠습니다. I'm your analyst. 런던 고라니 김희욱이었습니다.